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of a percentage point. That if interest rates go too high too fast, it could drive us into a recession?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퍼펙트 스톰. 여러 가지 기후 요소가 겹쳐서 이례적으로 엄청난 강도와 규모의 태풍이 덮치는 걸 말합니다. 최근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경제 사태를 퍼펙트 스톰이라 부르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데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반작용,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두 가지 지각 변동급 사건이 겹쳐서 터졌기 때문입니다. We currently face macro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unacceptable levels of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화재에 비유하자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국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풀어놓은 건 마른 들판에 기름을 흥건하게 부어놓은 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여기에 담배꽁초를 던진 격이 된 거죠. 물가가 오를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아무 데서나 가장 값싼 데서 사온다던 공급망의 원칙이 깨지고 필요한 물건을 제때 예전 값에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세계 각국이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고 재정은 부실해지고 국제 수지도 나빠지는 복합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Inflation remains very uncertain. It depends in part on the pandemic. 최근의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악재들을 따져볼까요? 가장 핵심인 국제 유가, 석유는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입니다.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다시 활발한 경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세계 최대 산유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It's a lot of other things I can't do because I have to pay for gas. You know what I'm saying? Less food, less playtime. You know what I'm saying? Because I got to put gas. I got to go to work, right?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수출하던 석유류는 하루 300만 배럴이 넘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지난 5월 말, 올 연말까지 러시아 석유 수입을 90% 줄이겠다고 합의했죠. 적어도 260만 배럴 이상의 물량이 다른 곳에서 나와야 하는데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이달 정례회의에서 증산에 합의한 물량은 하루 65만 배럴이 채 안 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담당 장관 수하일 마즈루아이는 이러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죠. 당장 올해 3분기를 봐도 유가가 내릴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미국이 본격 휴가철을 맞아 휘발유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게다가 미국은 지금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줄이는 유럽에 휘발유 등 석유류를 대는 역할을 하는 중이라서 재고 여유가 더 없기도 하죠. Now, I fully understand that a gas tax holiday alone is not going to fix the problem. But it will provide families some immediate relief, just a little bit of breathing room. 이런 가운데 우리의 여름 태풍에 해당하는 허리케인이 덮쳐 미국 동부 연안의 석유 관련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국제 유가는 더 뛰게 될 겁니다.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 최고 권력자인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석유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방침이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거란 기대는 별로 없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석유뿐 아니라 곡물과 광물 등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재난은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해결될 문제인데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소모적인 포격전 양상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통계와 전망은 어둡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활발한 소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의 경제 전문 방송 마켓플레이스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가 극에 달했을 때 미국인들은 가처분 소득의 34%를 저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통계에 따르면 이제는 가처분 소득의 4.4%만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썼다는 얘기고 코로나 지원금이나 보상금으로 받아 저축했던 돈이 이제 슬슬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저축이 줄면 일자리에 복귀하는 사람이 늘고 소비도 점차 줄어들 테니 인플레가 차차 수그러들 거란 전망도 가능하지만 더 이상 경제 성장은 어려우며 이제 경기가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아직은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었다고 하기엔 섣부른 국면이죠.
더욱이 아직도 미국은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는 여전히 1.7개 이를 정도로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상당 기간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인플레이션 잡기 투쟁이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We anticipate that ongoing rate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그래서 지금 각국은 앞다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중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걷어들여 수요를 시키겠다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무역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건 만드는 원료의 값은 점점 오르고 고객님들 나라의 경기는 차차 식을 걸로 예상되는 국면이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그리고 그에 대한 미국 시장 반응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은 지옥을 오가고 있는 겁니다. 해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 1, 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상당 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물이 빠져봐야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수면이 내려가니까 취약한 근거 위에 쌓아올린 자산의 알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용기 있게 저점 매수에 나서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변동성을 이용해 돈을 버는 투자 기법이 있고 성공한 투자자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냈다고 말하기도 하죠. 다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월가의 기관 투자자인 블랙록은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간 주식에 대해 중립을 유지한다면서 왜 저가 매수에 나서지 않는가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금리가 어디까지 오르고 기업들의 수익성은 어디까지 나빠질지 모르는데 아직 충분히 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국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에 대해 매달 조사를 하는데 이 수치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실물 경제와 기존 금융 시스템에 관해 기대할 게 없다며 코인이나 NFT 등 가상자산을 저가 매수하려는 분이라면 최근 무리를 빚은 빌 게이츠의 발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걸 권합니다. 빌 게이츠가 가상자산 쪽은 잘 몰라서 그런다. 내가 빌 게이츠보다 더 똑똑하다. 빠르게 치고 빠지면 나는 벌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린 돈 말고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인플레와 공급망 교란의 퍼펙트 스톰이 지나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